안녕하십니까.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불먹뉴스, 오늘 정치부 정노경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잠깐 특집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9월 말 28일, 9월 28일, 29일 조사 결과네요. 일단 국정 수행 평가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9월 28일, 29일 이틀간 조사를 했고요. 12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국정 수행,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다른 여론조사랑 사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요즘 좀 평가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조사에서는 이제 긍정 평가가 27.8%, 부정 평가가 70.5%인데. 네네. 이게 이제 봐야 될 점이 이 조사가 저희 에이스 리서치와 한 조사가 2022년 12월부터 했는데, 네,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죠. 그 조사에서 가장 역대 최저치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 저희 결과에서도 네네. 역대 최저치를 다른 조사에서도 역대 최저치가 나오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 조사를 직전에 한 조사는 7월 3주차에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10주 전이거든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윤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가 7.2%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네, 두 달 만에 그 정도 많이 하락한 거죠. 네. 그 조사 중에 조금 유의 깊게 볼 게 있는데요. 10월 16일에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보선이 네 군데 치러지는데 그중 한 곳이 부산에 있는 금정구청장 선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에 유리한 텃밭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봐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포함된 부산, 울산, 경남의 윤 대통령의 이 지지도가 네, 어떻게 나오나요? 직전 지지도보다 네. 11.6%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아, 그럼 평균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네. 지역별로 보면 이 지역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10주 전보다. 10주 전에 46.8%였는데 네. 지금 35.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한테는 좋지 않은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많이 여론조사 평균치보다 네. 더 많이 빠졌다는 건 그렇습니다. 시사한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된 이 국정 수행 평가가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네. 다른 언론사 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 좀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은 대부분 다 좀 알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의료대란 문제 같은 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네.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야당이 거세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여당은 제대로 이런 거 방어를 하지 못하고 네. 또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슈가 반영된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야당의 거친 공세에 대해서 네. 이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어떤 합리적인 어떤 방어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이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또 표출된 게 중요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가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뾰족한 해법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윤한 갈등이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어떤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어떤 마인드로 국정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대 정권에서 여론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주로
좋은 뉴스들은 뭐 별로 없었죠. 근데 나쁜 뉴스들이 좀 많이 있으면 네. 서로 그래도 의기투합해서 같이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지금은 네. 여권 내부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뭐가 좀 시원한 모습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 네네. 또 특히 이제 이 여당 내부 갈등이 생기면 뭐 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층조차도 그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좀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이번에 그 부산 여론조사가 그걸 약간 열심히, 그런 걸 반영하는 거죠. 한다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당사자들이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오늘 저녁에 그 대통령실에서 네. 만찬인데 또 한동훈 대표가 또 빠져서 물론 이제 원내 지도부를 이제 네. 격려하는 자리입니다만 네. 한동훈 대표 빠져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낳고 근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오비락이죠. 말하자면 그 대통령실과 당에서는 이게 오래전에 정해져 있던 일정이고 국정감사를 다음 네. 주 시작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원내 의원이 그렇죠. 원외죠. 원외지 네.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는 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마침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 윤 대통령한테 현안 관련해서 논의하는 독대를 그렇죠. 요청했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는 와중에 원내 지도부만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게 뭐 한동훈 패싱이 아니냐 쏙 빼놓고 부른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또 야당은 민주당이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속 빼고 하는 게 이게 참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네. 하여튼 이래저래 여당이 좀 국민들한테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정당 지지도 조사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뭐 정당 지지도도 사실상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당 지지도가 네. 좀 떨어진 결과 나왔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5.7%고 국민의힘이 33.0%, 네, 네. 조국 혁신당이 8.8%인데요. 네. 자, 이걸 보면 바로 직전 조사, 아까 말씀드린 7월 3주차, 7월 14, 15일 조사한 건데 이때에 비해서 민주당은 5.7% 포인트가 올랐고요. 아, 네. 국민의힘은 8.0% 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네. 그 당시 이 10주 전에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 지지율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역전됐네요. 역전됐죠. 네. 또 그것과 함께 또 봐야 될 게 조국 혁신당이지 않습니까? 네, 네. 조국 혁신당은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개를 합치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합친 지지도가 44.5%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33%니까 이보다 무려 10% 이상 더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별로 이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진보 계열이 합산하면은 거의 뭐 45% 절반 맞습니다. 정도까지 네, 네. 올라와서 네. 어느 정도 그 지키고 있는 반면에 네. 국민의힘 여당은 그 네. 한동훈 대표 당선 이후에 네. 컨벤션 효과를 좀 받아서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도를 뛰어넘는 그런 좀뭐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군요. 네. 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이유는 비교적 뭐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뾰족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좀 이 컨벤션 효과를 이렇게 좀 보이고 지지율을 좀 올리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바로 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가게 된 거고요. 이 불협화음이 여당 지지율의 나아가서 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에 중요한 이유라고 보면 되고요.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 에이스 리서치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윤한 갈등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여권의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저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네.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나온 것으로 전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 국민의힘이 이제 좀 지지도 1위 자리를 물러나게 됐는데 배경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 갈등이 제일 큰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한번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게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다르다라는 차별화를 좀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차별화가 어떤 제대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이 되지 않고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하는 양상으로만 표출됐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차별화해도 이 말하자면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좀 낮지만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디커플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과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게 겉으로 표출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거는 당정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네. 그 차별화가 좀 플러스 요인이 되려면 당정이 좀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견을 충돌하고 싸우는 모양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 물밑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 당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서로 갈등하는 양상으로 표출되면 당과 대통령에게 모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는 걸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저희가 조사한 게 이제 차기 여야 대선 주자들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무래도 뭐 예상한 대로 이재명 후보가 네. 대표가 1등으로 나왔는데 네네. 좀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다른 여론조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1.2%가 나오고 네. 한동훈 대표가 19.3%로 2등이고 3등이 조국 혁신당 대표인데 7.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5%, 김문수 4.3%, 뭐 등등인데 홍준표 3.8% 등등인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뭐 지금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당연히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당한가도 서로도 이재명 대표가 더 높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약간 재밌게 봐야 될 게 한동훈 대표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19.3%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저희가 이 조사를 요거 직전에 언제 했냐면 2024년 2월 3주차 때 했습니다. 네, 올해 2월 3주차 때. 네.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37%, 한동훈 대표가 34%였거든요.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월에서 9월 한 7개월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조금 올라서 41%가 됐고 한동훈 대표는 19.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얼마죠? 한 마이너스 14.7%. 15% 가까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15%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당의 지지율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과 맞물리고 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이 어떤 차기에 대한 기대감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보면 저희가 총 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순번 돌아가면서 무작위로 했는데 여권 후보가 6명이고 야권 후보가 6명이거든요. 네. 그 여권 후보 6명의 그 지지율을 다 합치면 34%. 네. 그다음에 야권 후보 6명의 걸 다 합치면 58%입니다. 근데 이건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야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게 그 어떤 총합을 볼 때 이 차기 대선의
후보 지지의 기대감을 봐서도 여권 후보보다 야권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 네. 이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당 후보 6명은 그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야당 후보는 이재명, 조국, 이준석, 김동연, 김경숙, 김부겸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가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좀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이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차기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정 지지율이 낮은 것과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건 이건 차기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야권 후보 6명의 표심이 뭐 이 여권 후보 6명보다 높다는 거는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인데 이 야당 후보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대로 예를 들어서 야당 후보 내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러면 야당 후보의 예를 들어 이재명으로 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건 약간 어떤 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 지지를 했던 사람이 여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고 여당 후보를 손했던 사람이 야당 후보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과 추세로 보시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아무래도 아직 한 2년 6개월 이상 남은 시간이 좀 미래 남았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네. 어쨌든 이게 이 여당과 야당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는 정도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는 여론조사입니다. 그 여러 가지 수치들이 그 현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민심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흐름들과 아까 정 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향성, 트렌드는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뉴시스 특집, 창간 특집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